우리가 이제 유기농하고 일반 식품하고 우리 암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농 식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것을 찾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유기농 식품을 많이 권하잖아요. 그럼 유기농 식품이 뭔가부터 왜 우리한테 좋은지 그걸 알아야죠. 우리 유기농 식품 조건이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뭐 100%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은 유기농이라 하면은 첫째 어떤 농약이나 그 다음에 화학 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는 걸 말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또 어때요? 이거를 그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 토양이 자주 재배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고갈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유기농은 경년제나 3년제 재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해 건너뛰거나 아니면 2년을 건너뛰어서 하는 재배. 그리고 절대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아야 되고, 물은 1급수를 써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 일반적으로 비료를 쓰고 하는 그런 재배하는 곳과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또 GMO 사용, GMO 같은 것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조건들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것을 찾느냐?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경우는 제철 음식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영양가가 높을 때, 영양가라는 것은 우리 비타민, 미네랄, 그 외에도 그 가지고 있는 음식의 고유,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성분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을 때를 말하거든요. 우리 몸에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농약이 많죠. 그 다음에 GMO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유기농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식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들을 최대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재배 방법이에요. 그 자체의 어떤 성분들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식자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이걸 이제 유기농이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농업이 이렇게 발달을 안 했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 재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유기농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이 우리 몸에 가장 해가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 발암물질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성장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로 줄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 유기농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유기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유기농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유기농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다면 본인이 유기농을 찾아야 돼요. 유기농을 하는 곳을 한번 가서 보고 구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아는 사람이나 친지를 통해서 유기농 재배하는 곳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유기농은 일반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품을 하면은 비싸지 않게 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 산지에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유기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 노력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씻고 세척을 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좀 알고 한다면 충분한 유기농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유기농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식자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농하고 일반 식품하고 우리 암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농 식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유기농 식품이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렇지 않은데 일반 식품도 요즘에 많이 비싼데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이랬을 경우에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경제력이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유기농이나 일반
그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GMO냐 아니냐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MO는 재료에서 GMO 자체는 뭐 씻는다 해서 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유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GMO가 아닌가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뭐 농약을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세척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 부분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차광에서 겨울에 뭐 비닐하우스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계절별로 보는 것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수정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벌이라든지 나비에서 자연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자연 수정한 부분들을 그런 제품인가를 확인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반 식품을 구하더라도 자기가 깔끔히 세척을 하고 조리하는 데서 어떤 그런 유해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한다면 무조건 유기농, 무조건 친환경 그 부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은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은 위장 장애가 많이 오죠.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메시꺼운 증상이 많잖아요. 메시꺼 음식만 먹으려면은 막 메시꺼워 가지고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막 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라든지 변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통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드러운 음식을 이제 먹는 게 좋죠. 부드러운 음식을 보면은 통곡류, 현미라든지 퀴노아, 뭐 오트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끓여서, 이 현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위장장애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쌀밥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칠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미는 약간 거칠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잘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쌀을 죽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우리 찹쌀 있잖아요. 찹쌀 죽도 괜찮아요. 우리 찹쌀 속에는 좋은 성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혈당을 조절하는 크롬 같은 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을 높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트밀은 우리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질환이 있을 경우에 먹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위장장애 했을 때는 국물 같은 걸 내더라도 국물이 너무 텁텁하지 않게끔 맑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요거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발효 음식들을 조금 하게 되면은 소화력을 좀 높여서 위장 장애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되겠습니다.